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화요일의 더 락커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개혁신당 이긴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긴입니다. 예. 자, 일단 명절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렸습니다. 네, 대표님도 잘 보내셨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번째 변론 기일이 지금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론이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중요한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인 체포 관련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을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분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도 재판장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오늘 대통령 주요 발언으로 이제 주목받았던 게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 자체가 무슨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라는 약간 불쾌한 기색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이고 예, 사실에도 맞지 않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 계엄은 저는 망상적 계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선관위를 덮친 건데 예.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7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계엄이 여러 번 있었고 예. 정변이 여러 번 있었지만 군대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건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군대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게 이게 처음입니다. 예, 엄청난 일이죠. 예. 뭐 흔히 말하는 1980년 5월에 전두환 신군부 그거는 국회를 앞에 봉쇄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5.16 때 국회 해산했고 예, 72년 10월 17일 유신선포 때도 국회를 해산했지.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초유의 사태인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호수 위에 달 그림자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완전히 권력 공백 상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멈춰 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예,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헌법에 대한 불복, 사실에 대한 부정,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내전적 상황이거든요. 예, 내전적 상황을 일으켜놓고 예, 자기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습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별것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말은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령을 계몽령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또 말할 게 없죠. 예, 이긴 최고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예, 탄핵 심판을 너무 지금 형사 재판처럼 대하고 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탄핵되는 것은 그냥 파면당하는 것일 뿐이겠지만 이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입증이 되면 계속 무기징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는 발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호수 위에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라는 사실상 좀 망언을 한 셈인데 예, 저희가 좀 과격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살인 미수범이 살인 계획까지 발표하고 시도까지 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무죄로 여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같은 방식으로 계엄도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소집해가지고 계엄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국회 군대를 동원까지 했는데 또 총까지 공포탄까지 분출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체포가 되지 않았으니까
호수 위에 그림자 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사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망상도 이 정도면 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발언은 계속 아마 곱씹어서 언론이 또 보도를 할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공개됐냐? 계엄을 해제한 다음에 이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답이 없었다. 이런 진술이 나와 있고 또 하나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이제 진언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김태호 1차장과 나눈 텔레그램을 대화로 그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홍장원 차장의 이 증언은 우리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분이 체포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유일한 직접적인 증인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령관 아닌 분 그러니까요. 중에 그러니까 체포 지금 명단은 불러주지 않았지만은 예, 두 차례 다 통화했다. 잡아 넣어라. 그다음에 싹 다 이제 잡아들이라 지시를 여인영 받았다.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한 걸 보면은 예,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증인.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상당히 신뢰가 가더라고. 예, 그 말이 신뢰가 가고 또 다른 군인들의 말도 저는 상당히 착한 군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좀 비겁하게 논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대체로 신뢰가 가요.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이 거기 나오면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예, 말을 막 돌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뭐 오늘 보니까 그 자기가 다른 형사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답을 못 하겠다고 하는 정도였지. 예, 그래서 저는 이분도 국정원에서 몸을 몇십 년 동안 담은 사람이고 오늘 나온 사람 요새 국회 국정조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 군인들입니다. 육사 출신이고 다 육사 별 중에서 3개 삼성 장군 이 이상이죠. 부대가 예,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특전사령관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여기서 육군 참모총장 나오고 합참의장 나오고 국방장관 나올 사람들이거든. 육군 대장하실 분들이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아닌 거 뭐 하고 아니면 말고시 계엄에 의해서 예, 이렇게 지금 고초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군에 대한 모독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야당을 혼내주는데 왜 국군을 동원하죠? 국민을 계몽하는데 왜 국군을 동원합니까? 이런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예, 더구나 우리 국군은 20세기 최고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를 해가지고 이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무력으로 존재해야 될 이 군대를 작살낸 사람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예, 거기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그리고 이 군대는 보존해야 된다 예. 하는 부탁 한마디 없이 자기 혼자서만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겁한 그리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이런 다른 나라는 지금 AI 뭐 딥시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한심한 이야기를 가지고 달그림자를 쫓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게 이거 얼마나 달그림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비참합니까? 예,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돼서. 자, 홍장원 전 차장이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를 대통령에게 받았다. 전화 2차례 받았고 목적은 없었는데 당시 대통령에게 누구를 잡아들이냐 이걸 묻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상황을 설명하면서 14명에서 16명 정도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더라. 명단을 적었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국회에서 진술했던 부분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고 감금 뒤에 조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명령을 이걸 따르겠느냐라고 조금 전에 진술한 것 같습니다. 자, 이긴 최고. 김태호 차장에게도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충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야 된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봐서는 홍장원 차장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쓴소리라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후환이 두려울지라도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성정인 것 같고 아마 이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면 이런 망상적인 계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비로소 어떤 한간에서는 예. 오늘 여인영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이 답변을 회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예, 했고. 대통령과 통화를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라는 그 국회 측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다. 예.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한간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사령관들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홍장원 처장이 어떻게 이런 지시를 받았겠다고 하느냐. 예.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이 답변을 회피했을 뿐 검찰의 공소장에는 분명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예. 국회의원 1명당 4명이 감당해라는 것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검찰이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진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찰에 적시된 것이고 예. 여인님과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그냥 회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3명의 진술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은 이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지금 전해지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중에 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요 건의는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어떤 취지로 이런 건의를 했을까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좀 위중한 사안이니까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시점이 예. 12월 4일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12월 4일 새벽에 본 멘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장 과격한 게 그 천하람 의원이 한 말. 예. 미치광이 윤석열을 예. 뭐 계엄군이 체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끌어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분위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예. 그 분위기였잖아요. 도대체 미치광이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마 홍 차장이 차장도, 이야기했다면은 예. 그때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난 전달했다고 봅니다. 아하, 또 그렇게 그렇군요. 했어야지. 예.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사고를 치고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딱 하나 있는 게 부산 엑스포. 아, 그죠? 예. 부산 엑스포가 워낙 뭐 국민적 기대를 갖고 나오니까 된다 그 다음날 했다가 바로 사과한 게 예. 있는데 저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사과를 깔끔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그 인간성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이 발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했단 말이죠. 지금 같이 이제 헌재 대심 판정 앞에서 보는 장면에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본인 앞에서 이렇게 막 진언을 하면 이분이 화를 내고 경로하거나 혹은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이런 증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대심 예. 판정 네. 변론기 시작되기 전에 이 증인들이 가림막을 신청하면은 그렇게 허가해 주겠다라고 재판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홍장원 차장은 그런 가림막조차 없이 그냥 필요 대면에서 예.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직격탄을 했다는 날린 거지 거죠. 않습니까? 예. 이거 이제 결국 본인들이 계엄 때 느꼈던 감정을 이제 분출해서 토해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대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을 지금 혼내고 있는 거다. 홍장원 차장이. 아하. 제대로 된 공직자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윤 대통령 심리는 어떨까요, 대표님? 지금 그러한 직언을 했다는 말을 듣는 지금 대통령의 심경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예. 분별력에 대해서 근원적인 회의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뭐 어떤 분은 감옥보다는 병원에 먼저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3대 중독,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3대 중독을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그분의 정신 세계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딱 하나만 꼽는다면 2,800만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다 공정하다고 인정해 준 게 지난 4월 총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부정선거라고 그것도 국제적인 연대를 가진 부정선거라고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단정적으로. 예. 그래 놓고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는 증거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점검을 하려고 그랬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아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아무 표정의 변화 없이 180도로 뒤집어 버리는 이런 사람
이 정상인입니까 이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언론이 너무 좀 온건하게 너무 온건하게 얘기하는 온건하게 하고 예. 지금쯤 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한 아하. 깊은 보도가 나와야죠. 그다음에 술.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그분의 폭언은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술적 영향력 예. 이런 것을 기자들이 알면서도 안 쓴 부분도 있고 지금이라도 써야 됩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아서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엉터리 투표지가 그 많아서. 엉터리 투표지라는 말은 예. 잘 아시죠? 2020년부터 나왔는데 예. 그 모든 것은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다 예. 설명이 되었습니다. 아하. 그 판결문이 수백 페이지가 돼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 거론한 거는 다 실험하고 점검하고 해가지고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다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의문 있는 사람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대법원 판결문을 보든지 아니면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 안전합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캠페인 했습니다. 지금도 예. 홈페이지에 있을 거라고. 예. 선관위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아니 부정선거 국민의힘 의혹에 홈페이지에 있을 대해서도 거라고. 그렇고 사전투표 국민의힘 동료. 윤석열 후보 때도 예. 부정선거 있을 수 없다라고 본인들이 친절하게 웹자보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했고 엉터리 투표지라는 게 뭐 빳빳한 투표지를 하나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관외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에 넣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 투표가 아니라 관외사전 투표는 접지 않고 그냥 짧은 지역구 투표로서 그냥 회송용 봉투에 넣기 때문에 예. 그걸 빼가지고 종합하면 빳빳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친절하게 선관위에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실을 안 보고 계속해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심지어 수개표도 이미 됐는데 적용이 됐는데도 이 전자개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답습하고 반복하는 거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부정선거의 핵심이다라고. 요새 새로운 현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예. 여기에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란 권위로서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잠잠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폭발하는데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러면은 까보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선관위 까보면 될 것 아니냐. 아니 선관위가 몇 분이나 깠는데 아니 까면 누가 믿어줍니까? 예. 아니 선관위가 까는 것보다 제일 권위가 있는 게 예. 대법원이 까는 건데 대법원이 정확하게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문제는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보수의 65% 전 국민의 37%가 여기에 넘어갔다. 예. 부정선거를. 37%면은 예. 유권자의 1,500만 명입니다. 예. 1,500만 명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으로. 음모론에 속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다른 음모론과 달라요. 한번 거기에 속으면은 이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피곤하게 해요. 예. 그 조직이 망가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수가 두동강 났잖아요. 65%의 음모론적 보수와 그게 넘어가지 않는 35%의 맨정신 가진 보수로 아하. 나눠졌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전응화시키고. 지금 방금도 속보가 들어왔는데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대통령을 대면을 하자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고개를 돌렸다. 이 속보가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 현직 대통령이고 홍장원 전 차장이 본인 대통령 좋아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니, 그런 국회 국조특위에서 그렇게 발언했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존경의 어떤 그 인간적인 도리를 통해 또 인사를 한 것 같은데 또 고개를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면 나한테 쓴소리를 한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좁은 속내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장면일 수밖에 없고 예. 이게 국정 운영에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를 봤을 때 예. 정말 자신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언제부턴가 뉴라이트 사람을 쓰거나 극단적으로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을 쓰고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도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당대표를 11번이나 바꾼 것 아닙니까? 예.
친윤들을 동원해가지고 숙청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쫓아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지금 이렇게 탄핵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지금 예. 이긴 조갑지 대표님. 최고한테 예. 조금 그 뉴라이트 있죠. 예. 그 뉴라이트라는 표현은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뉴라이트의 발상이 아하, 예. 저 노무현 정부 때 좌파 운동을 하다가 우파로 돈 사람을 전향하신 만들어버려요. 분들. 예. 그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좋은 데서 일하고 있는데 아하. 최근에 그 뉴라이트를 좌파가 다른 쪽으로 마치 극우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건 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우리 대표님이 짚어주셨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뿐만 아니라 그 계속 옥중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랄까요? 이제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근데 이제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 야당을 나치에 빗대서 표현을 했거든요. 굳이 나치를 이야기했으니까 예. 제가 한번 설명할 게 있어요. 예, 나치는 결국 히틀러인데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도록 하는 데는 당시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으로 운영되던 독일의 사법부의 책임이 큽니다. 예, 1923년에 뮌헨에서 히틀러가 일종의 쿠데타 시도를 했습니다. 바이에른 정부를 뒤엎는. 예, 그래서 이틀 만에 진압이 됐는데 한 10여 명 죽고 예, 그래가지고 반역죄로 기소됐는데 법정 투쟁을 잘했어요. 그리고 웅변가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5년 금고형을 받았어요. 예, 감옥에 가가지고 호텔처럼 살면서 거기서 나의 투쟁이란 책을 구술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웅이 됐어요. 예, 1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엄벌에 처했어야 되는데 예, 느슨하게 하니까 이자가 그다음에 선동하고 폭력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음모론 아닙니까? 예, 음모론. 이게 바로 요새 한국에서 병행하는 음모론과 그 음모론은 뭡니까? 나치가 목표로 한 게 공산주의자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건데 만악의 근원이다, 유대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선동한 거 아닙니까? 예, 독일 사람들에게 깔려 있었던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사실 진 게 아닌데 이 유대인하고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후방에서 칼을 꽂는 바람에 졌다 하는 그거하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예,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특히 걱정하는 게 이 음모론 있잖아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이 인종주의적 반중 감정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중국이 부정선거에 관계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예.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가짜뉴스에도 중국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끔찍하다는 거죠. 아하. 끔찍하다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하고 딱 비교하면은 잘못하면은 파쇼나 나치 같은 우익 전체주의, 아하. 우익 전체주의로 갈 조짐이 보이는데 본인은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게 바로 민주당이 그렇다는 뜻인데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건 맞아요. 예, 나치가.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수권법이 헌법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히틀러가 왕이 돼버렸어요. 예, 아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딱 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권이다. 통칭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이거는 사법적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헌법 위에 통치권이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왕이 왕.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도가 끔찍한 어떤 피를 보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다 자중자애해야 된다는 그런 화두를 하나 던지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치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굉장히 겁니다. 우려에 섞인 말씀을 예. 해주신 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 발언 들었다고 이제 얘기한 건데, 근데 권성동 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못 들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양해를 안 구하고 혼자 나가서 혼자 또 이제 백불을 했다고 하는데. 했다는 건데 원래 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접견의 내용을 공개를 하려고 했답니다. 예. 근데 갑자기 그 현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기자들 앞에 나가가지고 백불로 이렇게 마치 대통령의 전언을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예.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마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좀 부러웠을 겁니다. 사선 중진이기도 하고 예. 다음 스텝은 자기도 이제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이 있다고 보는 사람일 텐데 이게 M1 김문수 장관에게 조명이 되니까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아마도 접견을 가는 것도 예고를 하고 접견 가서 이렇게 돌발 행동으로 백불을 통해 가지고 마치 대통령의 말을 자기가 직접 메시지 전언하는 사람이 메신저인 것처럼 예. 전해버리는 것은 아마도 차기 권력과 당권 내지는 대권 가도에서도 본인도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암묵적 메시지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난가. 난가. 다음은 난가.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뭐 대권 주제 얘기는 잠시 좀 더 얘기해보고 일단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에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다나 씨라고 불리는 이선진 씨까지 나왔는데 예,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나와 뭔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네.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장관 전에부터? 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겠냐 없겠냐? 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이제 하셨었고 이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무속인이죠. 예, 이분에게 이제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뭐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 내용들이 계엄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를 이제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이분을 참고인을 불러서 이제 진술을 들은 건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무속인이란 말을 예. 저는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런가요? 주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주술. 무속은 샤머니즘이거든요. 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신 이 샤머니즘이 그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예. 한국 사람들이 정서와 예. 원초적 정서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또 또 무속은 우리가 문화재로서 무형문화재로서 보호를 합니다. 네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점장이라고 섞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주술이라고 부르는 예, 게 좋은데 주술. 예. 오늘 저 하시는 분은 그 한복을 입고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예. 아주 저 정장을 입고 나오셨어요. 국회에 나오시니까 그런 아무래도. 의미 안 드는데 예. 저는 이 정권이 윤석열 부부와 뭔가 이게 음모론과 주술이 한꺼번에 이게 관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건진법사. 예. 예. 근데 천공. 그래서 2,000명이란 의과대학이 2,000명이란 숫자. 숫자도 예. 왜 2,000명이냐 말이지. 예. 1950명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867명일 수도 있는데 왜 2,000명이냐.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앞두고 사전투표를 예. 부산에 가서 했잖아요. 예. 그 투표소 번지가 2,000번인가요? 2,000번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2,000에 꽂혀가고 있군요. 제가 예. 상당히 신빙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봐요. 예. 이분이 청와대에 계셨으면 이런 사고 안 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처음에는 국방부를 한번 둘러보고 아 여기는 군인들이 일할 때지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제안이 예, 왔을 때. 예. 그러다 하루아침에 바뀌었답니다. 아,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인 영향, 뭐 주술적 영향을 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에 하는 행태 중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것도 기자들이 지적을 안 해. 용산 대통령실인데 이름을 안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든 뭐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백악관이든 이름이 있어야 예, 돼.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용산 이름 모집한다고 하다가 뭐 맞아요. 피플스 하우스로 한다고 그러다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이름 지어주지 않으면은 정이 안 붙는다는 거지. 그거 말하자면은 예. 내가 잘못 옮겼다. 잘못 옮김으로써 또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고 거기에 그렇죠. 따른 부작용 또 청와대 좋다는 건 알고 거기 영빈관은 또 수시로 이용하고 맞아요. 손님들 왔을 때 또 거기 이용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반드시 누가 공약을 할 겁니다. 예.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든지 그러면 다시 개방된 거 다시 개방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다시 충분히 가봐야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돌아가야 됩니다. 제일 끔찍한 게 예. 누군가는 충청도표 얻으려고 세종시로 간다.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하면은 보통 일이 아닌 게 천도가 대통령실. 돼버립니다. 이거 그렇죠. 수도 이전. 수도 이전돼요. 네, 천도.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 예, 예, 예. 그렇죠. 거기서 참 문제가 시작된 이긴 최고. 일단 국조특위 국회 무속인이 나온다는 것도 좀 무속이라 하지 말아달라고. 예. 주술인이라고 하라고 주술인이 말씀해. 나온다는 것도 좀 예. 신기한데 예. 계엄을 구성하는데 아까 제가 질의 내용을 좀 봤거든요. 예. 계엄을 구성하는 군인들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한 명 한 명씩 주면서 예.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떠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계엄이 가능하냐라고 가늠했다는 겁니다. 배신할 사람이냐. 그게 배신할 사람이냐 끝까지 올라갈 사람이냐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냐라는 것을 그 비단하시라는 분한테 한 명씩 한 명씩 수십 차례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계엄과 선관위에 국회 군인들을 보냈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주술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예. 작년 11월 달인가요?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은 김건희 여사도 공적인 판단을 할 때 7, 8명의 주술자, 명리학자를 통해 가지고 조언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감옥 가나요? 이 그렇죠. 질문했다는 거 나 아니에요? 감옥 가요라고 하는 것을 명리학자한테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을 옮기는 문제도 주술 명리학자들한테 물었다는 보도도 있고 이런 예. 것만 봐도 대통령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굉장히 주술에 의존해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것 얼마나 예. 비이성적으로 운영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 레이건 대통령이 왜 초기에 저격 예. 당해가지고 겨우 살잖아요. 예. 그 뒤부터 그 부인이 예. 낸시 여사. 낸시 레이건 여사가 이 일정을 관리를 해요. 그때 점성술사한테 묻습니다. 아하.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예. 그러나 그 정도에서 끝나지 그렇습니다. 정책에 국가 중요한 정책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주술이 잘못됐다는 게 무속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존해서 국정 운영을 주체적으로 끌어갔다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AI 시대에 지금 딥시크가 개발되고 있는데 딥시크가 지금. 개발되는 예. 다른 생년월일과 저 얼굴 멀리 가는데 관상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예. 계엄의 성공 여부를 그렇게 가늠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이성적이다. 예, 오늘 이제 그 국회 청문회에서도 중요하게 나온 게 비화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비화폰 윤건영 의원이 이제 비화폰 노사원 전 사령관에게 지급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물었는데 이제 답변을 끝내 또 경호처 본부장이 답변을 안 했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 지급되죠? 질문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는 예,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성호 그 성훈 경호차장 이분 그리고 이제 경호처 압수수색 때 그래서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확하게 윤건영 의원이 불출 대장까지 그러니까 음. 비화폰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대장을 써야 되거든요. 음. 그 대장까지 확인을 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테스트 수, 테스트 방, 테스트 특, 테스트 예라고 해가지고 예. 수방사령관한테 비화폰 전해지고 네. 특정사령관, 방첩사령관 그 예는 예비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한테 나간 것 아니냐라고 예. 하니까 예. 그 김대경 본부장이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대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끝내버리거든요. 굉장히 표정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그렇죠. 예. 이분이 지원 본부장일 겁니다. 예. 이분의 업무 분장상 비화폰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인데 예.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게 알고도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경우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위증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정말 모른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자, 그 부분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부분이고, 자, 이어서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